안녕하세요. 세지소사를 만드는 왜 남자, 기사를 이렇게 이상하게 합니까? 영원한 상모승 이재룡입니다. 지난 경매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하나도 안 보이고요. 이 세지소사라는 것이 대중화의 시작을 포문을 열었다. 거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저 혼자 잘났다고 노래 부르다가 오 그래 너 잘났어 좋아 이렇게 응원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세지소사 문이 활짝 열리니까 무조건 가늘면은 전부 세지소사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이 기회에 세지소사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당사자가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정립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지소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또 제가 한 10년 키워봤잖아요. 올해 9년째. 그 이전에 뭐 2, 3년 전에 또 몇 주 이렇게 따가지고 또 시험을 해봤으니까 한 10년 넘게 이 세지소사를 키워내면서 이 소사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세지소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취목소사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 취목소사라고 하는 것하고 세지소사라는 것하고 그게 그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 손가락 굵기를 따는 것하고 이 정도 이렇게 호미자루만한 걸 갖다가 따는 것하고 욕심부려가지고 요만한 걸 따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 굵기를 따거나 요만하게 호미자루만하게 따거나 더 큰 걸 따거나 소사는 뿌리는 일단 내립니다. 그러니까 취목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나무냐, 같은 취목소사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원칙적으로 손가락 굵기를 고집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큰 나무,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 취목을 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단풍나무나 소사나무는 이 뿌리 부분에 크게 잘린 상처가 있으면 얘들이 원활하게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배양 이후 성과도 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손가락 굵기를 갖다가 고집하는 이유는 고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세지소사가 취목 세지소사 또는 세지 취목소사라고 해야 맞는데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지소사 더 줄여서 세사 뭐 이렇게 세소는 너무 이상한 거 같아요. 뭐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본이 내자니까 고사성어 같잖아요. 세지소사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추어 분들도 사실 이렇게 굵은 소사를 취목을 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권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해봤다라고 그러니까 누구 말투 흉내내는 것 같은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굵은 걸 따면은요, 이 상처가 아무는데 무지하게 오래 시간이 걸려요. 이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물다가,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소재를 제가 평생 키울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평생 키운다고 해봤자 이제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나무를 만들고 싶어요. 상처 없고
그러니까 뿌리, 눈에 보이는 상처 위에도 뿌리 쪽에도 상처가 완벽하게 제거가 돼.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 가지 모두 상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소사. 그걸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 굵기를 갖다가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취목소사와 세지 취목소사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굵은 줄기를 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취목소사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그마하니까 소품소사다. 맞습니다. 소품소사 맞죠? 제일 처음에 취목을 딸 때는 대개 15cm 내에서 따기 때문에 15cm 뭐 미만인 경우도 있고요. 뭐 아주 작은 경우에서도 이거 원래 지금 안 잘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 촬영이냐고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지 마세요. 또 이렇게 자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 가닥이 나오면은 뿌리가 도장을 하는데 잘라 놓으면은 이 안에서도 또 뿌리가 팔방근이 나옵니다. 자, 이게 참 그 세상에 정답이 없어요.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저희 작업하던 거 가지고 올까요? 어떤 거예요? 작업하던 거 잘라주세요. 이건 지금 이렇게 이 나무를 다 또 자르는 데는, 이 나무를 갖다 놓은 데는 이 예솔직의 심오한 배려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소품소사하고 요 소사하고 구분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가 수강부잖아요. 근데 얘들이 한번 소품소사했다가 영원히 소품소사가 아니거든요. 크더란 말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분해에서는 줄기가 두꺼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석이었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요게 중풍으로 도약하는 것이 한 10년 키워보니까 중풍으로 막 커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품소사다라고 한정을 지어버리면은 중품으로 커나가는 소사들은 이제 또 해당 사항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소품소사다라는 말도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나무라고 하는 것, 분재라고 하는 것이 고정형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게 이름을 짓기가 참 애매한데 애매할 것 없잖아요. 우리 이쁜 이름 지어놨잖아요. 세지소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손가락 굵기만한 가지를, 줄기나 가지를 따낸 것.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나무 기본 틀을 갖춘 다음 손가락 굵기 소재를 취목을 해서 배양하는 소사. 이걸 갖다가 뿌리 쪽에 상처 없이. 뿌리 쪽에 손가락 굵기면 뿌리 쪽에 상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손가락을 고집한 거잖아요. 그러죠. 굵기를 굵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그 뿌리 쪽에 상처가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감독님이 저렇게 중간에서 끼어드니까 또 제가 잠시 컨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목소사와 이 세지소사는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고, 또 취목소사와 주먹세지소사. 소품소사와 세지소사는 또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물론 전부 중복이 됩니다. 이 세지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소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지소사는 무조건 다 취목소사죠. 근데 우리가 세지소사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어느 정도 수연을 갖춘 이 손가락 굵기, 엄지손가락입니다. 제가 이 가장 굵거든요. 이 정도 굵기 또는 이 이하 새끼손가락, 요 굵기를 소사를 갖다 취목을 해서 배양하는 소사, 이걸 갖다가 세지소사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좀 끼어들어도 돼요? 예. 무슨 그 세지소사의 그 한자. 예. 가늘 세자, 손가락 지자입니다. 네, 나중에 아마 가지 지자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생겨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장명을 할 때는 앞에 그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늘 세자에다 손가락 지자 소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무들을 갖다가 이제
배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예측 못했습니다. 제 장난감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10년 전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10년 앞을 좀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굵어질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얘들의 수격이 이렇게 발달하게 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밑에 뿌리에 보너스로 혹이 붙을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키워보니까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취목하고서 3년이 된 세지소사입니다. 취목해서 3년이 된 거예요. 이쁘죠? 귀엽죠? 제가 제일 처음 이 물건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감독님은 손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이게 3년 차가 되면은 이제 팔방근이 나오려고 시작을 하고 완벽하게 활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누가 키워도 죽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 틀을 갖춰 놔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치원 꼬마 아이를 보는 것처럼 앙증맞은 느낌이 좀 나죠. 그러죠? 그래서 어린 티가 조금 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나무 자체가 어린 티는 아니에요. 예솔소사는 무조건 나이가 26살 이상입니다. 어떤 나무는 제가 50년 키운 나무에서도 추목을 따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감독님 몰라요.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기본이 전부 26살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줄기에 하얀색으로 고태미가 있는데 요의 예솔소사의 특징은 바로 예솔분재원 옆에 엄청난 크기의 석탄 공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기가 다 새카래요. 그런 썰렁한 농담은 좀 하지 말고요. 아니, 그게 재밌대요. 뭐가 재밌어? 석탄이 나을 것 같아. 연탄 공장. 자, 그래서 자연수하고 액비를 쓰다 보니까 자연수로 자동 관수를 하다 보니까 줄기가 새카만데 여러분도 집에서 끼우면 하얘집니다. 왜? 나이를 많이 먹었거든요. 26살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3년 된 소사거든요. 자, 이거 내려놓고, 자, 이것은 이제 6년 된 소사입니다. 좀 컸죠? 그것도 자세히 보여준다고요? 자, 이 6년 된 소사의 특징은 이제 거의 90% 이상이 팔방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방근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 샀는데 내 건 왜 그래? 그러면은 그 10%에 포함이 된 거예요. 제가 보장을 합니다. 10주 사면은 9주는 팔방근. 그래서 이 팔방근에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중학생, 이 3년생이 초등학생이다라고 그러면은, 느낌이 참 같이 26살인데 느낌이 좀 달라요. 분올림한 연수에 따라서. 그래서 얘들이 지금, 6년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년생이 되면 이제 상당히 나무가 티가 나죠. 중후해졌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하죠, 느낌이. 그러지 않아요, 감독님?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6년에서 9년생으로 넘어가면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일어나요. 뭐냐? 6년생 되면 팔방근이 완벽히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 밑에 혹이 만들어지는 소사가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혹이 없는 소사라도 근장이 대개 5cm 내지는 6cm. 수간부에서 따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소품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큰 당신이죠. 너무 큰 당신이죠. 중소품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세지소사를 제가 구분할 때 소사 소품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9년차 키우니까 중품으로 됐고, 이걸 갖다가 더 크게 키우실 분들은 이 정도 사이즈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통 취목해가지고 이걸 갖다 계속 이 화분 분갈이 할 때마다 요게 지금 제가 알기로 7호분 정도, 6호분이네요. 6호분인데 다음에 분갈이 할 때는 7호분, 그 다음은 8호분, 9호분 이렇게 해가 늘려가면서 이제 뭐 9호분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분 크기를 늘려가면서
나무를 더 크게 키워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선택했을 때는 예, 소품으로 예쁘장하게 예, 하지만 고태비가 나게끔 예. 피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더풀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그렇게 크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크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을 드리는 거니, 철쭉 키우는 거라고 똑같다. 많이 잘라내라. 예, 과감하게 다 잘라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이 수관선이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이걸 갖다가 키우고 싶은 높이보다도 한 2cm 낮게 잘라버립니다. 자주 잘라내겠네. 아니 한꺼번에. 한꺼번에 예, 잘라내고. 잎 따기 시절에. 그러니까 6월달 정도, 6월 중순경 해가지고 저는 이제 겨울에 또 자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겨울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겨울에 잘라도 나무 세리가 아주 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눈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른 나무보다 늦게 이렇게 순이 터서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우리가 가지 축소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압축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소품이 됩니다. 아니 어느 날 한꺼번에 그 자르는 것보다는 아니요. 평상시에 이렇게 그렇게는 안 돼요.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 외철쭉은 아무데나 잘라도 그 가지만 세력이 받아서 새 눈이 터요. 한 가지를 자르더라도. 근데 소사는 안 그래요. 자를 때 한꺼번에 다 잘라줘야 돼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거니 6월경 됐을 때 여기 키우고 싶은 사이즈로 과감하게 날려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은요. 예. 지금 저 3년짜리 있잖아요. 예, 저 3년짜리 예. 3년짜리 저 상태를 예. 줄기만 키우고 예, 가지만 무성하게 만들고 싶다. 예. 이랬을 때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좀 볼록볼록 올라온 것들을 지금 계속 잘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시니까 그래요. 자, 이 나무는 1년에 3번 우리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 3번 자르면은 한 번 자를 때마다 2cm만 길어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1년에 3cm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5년 키우면 15cm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죠? 한 뼘, 두 뼘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나무도 이렇게 큰 나무 우리가 추목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무 추목했잖아요. 이렇게. 그랬죠? 옆에 예. 있으니까 완전 예. 비교가. 자, 봐보세요. 이 나무를 갖다가 취목을 해서 10년을 이것보다 이제 이것은 6년을 더 키운 거잖아요. 6년을 더 키우니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 나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다 잘라서 다시 만들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다른 것이 뭐냐면은 근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근장이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진짜 자그마한 소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이 줄기가 더 굵어지기 전에 한 손가락 굵기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상당히 잘 아물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다 잘려 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져요. 자, 우리 감독님이 경매 과정에서 아마 지켜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소사를 키를 키우지 않고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물음이었죠. 근데 사실 이 사이즈가 좀 어중간합니다. 아예 중품도 아니고 소품도 아니고. 그래서 줄이려고 그러면 한 5cm 정도 더 키를 이 정도 줄이면 더 이쁘겠죠. 또 차라리 키우면 상처 없는 멋진 소사가 되겠죠. 명품 소사가 되겠죠. 명품 소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혹이 있죠. 이 혹하고 그 다음에 이 줄기하고 여기하고 밸런스가 딱 맞아요. 이 가지. 그러니까 줄기하고 가지 밸런스까지도 이 일반 산채 소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대개 줄기보다도 가지들이 좀 빈약하다 할 정도로 가늘을 해요. 근데 세지소사는 이제 그 단점을 뛰어넘죠. 근데 이 근장만 유지하고 정말 앙증맞은 소품으로 키워갈 수는 없을까? 우리 원더풀님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궁금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상머슴이잖아요. 머슴은 절대 그런 것 생각 못 합니다. 상머슴이에요. 상머슴이 한 짓이 뭐냐?
여름에, 겨울에 이 나무들은 세력이 강하니까요.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 잘라내버리니까 이게 세지소사가 약간 이제 기형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기형이 됐느냐.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 혹 한번 보세요. 혹이 지금 한 6cm 정도 되거든요. 자, 혹이 6cm 가량이 됩니다. 근데 키는 작죠. 그리고 세지소사는 완성목이다라고 했는데 완성목이 아니에요. 자, 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은 지금 길이가 14cm, 15cm, 15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위에, 제일 위에 꼭대기를 갖다가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내서 좀 모양을 만들어도 모양이 좀 아직은 소제목 같은 느낌이 나지.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나무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철사를 이렇게 다 걸어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언제 하느냐? 단엽철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엽철에 가지 전체를 갖다가 본인이 키우고 싶은 만큼 확 줄이는데, 여기 가까이 와 한번 여기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이 카토파스타 떨어져 나간 부분 보이죠? 여기 보이죠? 요건 이제 가지고 굵은 걸 줄기를 잘라내 버린 거예요. 그게 굵은 줄기를 예. 잘라낸 부위예요. 예, 여기 굵은 줄기를 잘라내서 다 아물어졌네. 상처 다 아물었죠. 그게 언제 자른 거예요? 작년에 자른 거예요. 예. 작년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키를 확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 진짜 아금박스럽거든요.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이 나무를 아마 손에 축해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해들었던 분이. 근데 완성목이 아니니까 또 놓고 가시더라고. 놓고 가셔. 근데 이런 나무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원더풀님이 원하시는 나무 수영이 나오지. 자, 일단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그렇게 푸셨을 것 같고, 자, 이제 요 나무하고 아까는 이 막둥이하고 비교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6년생하고 구분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제 본격 성장을 해서 이렇게 커나간다라는 중학생이고 얘는 대학생이고. 그런 느낌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가 3년 만에 이렇게 크니까 봄 다르고 가을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죠. 저는 한 달에도 한 달 전하고 한 달 후하고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이 세지소사의 강점이다라고 그러면은 항상 성장하면서도 완성목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이면서 동시에 또 작품이다. 근데 요 나무들이 꼭 세지소사에서만 이런 형태가, 이런 분에서만 키워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우리 감독님이 원하시는 나무 한번 줘보세요. 예. 자, 이 나무는 추목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12년 차인가 될 거예요. 이 12년 차인데 이 나무는 요 분에서만 배양을 했어요. 처음부터 요 분에서만 배양을 했는데 이 나무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죠? 이것도 이제 바짝 자르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짝 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이제 가까이, 무겁지 않으니까 아마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분해서 배양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밑동도 커지고 그루 소슴새도 커졌는데 키는 안 자라더라고요. 또 참 묘하죠? 네. 자, 그래서 현재 예술에서는 이 나무 가치를 갖다가 기본은 추목에서 분홀림한 횟수, 이걸 기본으로 하고, 또 나무마다 이 성장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 성장 속도 차이가 있어서 이게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또 이렇게 선별을 내 가지고 가격을 재책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 세지소사는 소사나무가 분재를 위해서 태어난 나무라면은, 자, 이 나무는 세지소사는 분재인을 위해서 태어난 나무입니다. 진짜 귀엽죠. 이 분재인을 위해서 태어난 나무다라는 뜻은
분재인들을 갖다가 무지하게 즐겁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일단은 봄 다르고 가을 다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위질을 하게 만들어요. 이 분재인들한테 이렇게 가위질은 신선 노름이잖아요. 감독님 맞죠? 취미인들한테는 이게 신선 노름인데, 이 신선 노름을 즐기는 동안에 나무가 근장도 커지고 수격도 좋아지고 또 가치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한 일석오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일석사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분재인을 위해서 태어난 나무인데,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것 있느냐? 이거 완전히 진짜 오리지널 순수하게 예술표 액비만 써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도 이 나무는 언제 오래 분갈이를 해가지고 한쪽 규퉁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 가지정리를 못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아마 1년에 최소한 4-5번 이상 이렇게 가위질하는 재미를 우리한테 던져줘요.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생소사나 그 다음에 자연사는 어떨까요? 이 점이 있을까요? 자, 자연사는 원래 근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근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한 30년 걸려요. 나무를 근장이 좀 이렇게 뿌리빨 좋게 만드는데. 그러고 실생소사는 이제 더더욱 멀죠. 그러니까 이게 세지소사는 이런 강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사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 나무는 수영이 비슷한 것은 있죠. 근데 이 실생소사의 경우는 뭐가 있느냐? 이 만드는 사람이 대개 한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수영으로 비슷하게 다 만듭니다. 근데 요 실생소사는 이 가지 위치가, 세지소사는 이 나무 가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천태만상이죠. 똑같은 나무가 없어요. 비슷한 나무는 있죠. 근데 똑같은 나무는 없습니다. 뭐 어떤 나무나 다 똑같은 나무는 원래 없죠. 근데 확연하게 다른 나무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무 수영은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래서 이런 나무도 키워보고 저런 나무도 키워보고, 소품으로 키우고 싶으면 소품으로 키우고, 중품으로 키우고 싶으면 중품으로 키우고. 그러니 제가 이렇게 분전을 위해서 태어난 나무다라고 이름 붙일 수밖에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26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들 고태미는 아예 갖고 출발하는 거죠.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올해 추모간 나무는 또 역시 이제 26살이겠죠. 그럼 줄기가 그만큼 또 고태미가 짱짱하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어때요? 앞에서 봐도 이쁜가요? 귀엽고 앙증나무. 귀엽고 앙증맞은. 작게 자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더 짧게 자르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옛날 제가 이 예술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사는 다 좋은데 소품으로 만들기가 참 힘들다. 이것이 소품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그 말이 사실 몇십 년 동안 저한테 하나 벽이 되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더 일찍 세지소사를 만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벽을 깨고 나서 이제 이게 만든 것이 이제 이런 나무인데, 한 뼘 안 되잖아요. 그죠? 손바닥 위에, 아이들 아마 손바닥에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제 손바닥뿐만 아니고. 두 분째? 두 분째는 아니에요. 이게 정통 소품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째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해서 이 고태미 짱이지 갈수록 근장 발달하지, 혹 발달하지. 그러니 제가 안 미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는 이 소사의 취목철만 되면은 이 감독님한테 엄청 시달립니다.
이 감시의 눈으로 이렇게 뜨고 저를 감시를 해요. 저것이 또 취목하나 안 하나 이러고 지켜본다니까요. 그래갖고 취목 딸 상상 준비만 하는 것 같으면은 되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따지 말한 게 놀 장소도 없단 게 단계. 그런 단계 내가 하고 언제 단계 저를 했어요? 괴롭힙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세지소사 정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수에서 기본적인 수형을 갖춘 손가락 굵기의 모양, 손가락 굵기 정도의 소사를 취목을 해서 배양하거나 배양 중인 나무, 그걸 우리 앞으로 세지소사라고 부르기로 하죠. 여러분들도 세지소사 지금 현재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따라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왜 하면 원장님처럼 안 나옵니까? 저요, 이 나무요. 수백 주, 수천 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두 주 해놓고 저거 똑같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지요. 저도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식, 노하우 다 공개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죠. 참고로 오늘 영상 보신 마지막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 팁 하나를 드리면, 모수가, 나무 가지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팔방근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합판 작업을 해서 분울림을 해도 나무가 죽는 일이 꼴등하게 떨어져요. 올해 제가 한 20여 주 황피소사 취목을 했는데 단 한 주 죽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예요. 박수 치십시오. 자, 이상 예술분장은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